사업만 하세요. 관리는 미라가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미라 파트너스 박미라. 이혜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오늘 8월에 법인세가 주제인데, 아니 8월에 법인세를 내요? 네, 저희는 중간예납이라는 게 있습니다. 중간예납. 네, 쉽게 말하면 내년 3월에 낼 법인세 중 네. 일부를 올해 8월에 미리 납부하라는 제도인데요. 그래서 12월 말 결산 법인은 통상 1월부터 6월까지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보고 네. 그거를 8월까지 납부하라는 겁니다. 모든 법인들이 다 내야 되는 거예요? 네, 특정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긴 한데 그들을 제외하고는 다 납부하셔야 됩니다. 아, 그래요? 우리도 계속 내고 있어요? 홈택스에도 세액조에서 납부해주세요. 아, 그렇군요. 그 대상을 알아봐야 되겠네요. 네, 우선 원칙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인데요. 아하. 네, 통상 12월 결산 법인이 많잖아요. 그래서 8월에들 많이 신고하십니다. 그러면 3월 법인은 11월 말 이렇게 되겠네요. 맞아요. 그런데 다음과 네. 같은 법인은 납부 의무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. 네. 첫 번째로는 올해 새로 설립된 법인입니다. 다만 합병이나 분할로 설립된 법인 등 일부 예외 조건은 별도로 확인을 같이 해주셔야 예외 되고요. 조건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올해. 맞아요. 예를 들면 내가 3월에 법인 설립을 했다. 그럼 6월에 안 내도 되는 거야. 맞아요. 이렇게 되는 거죠? 두 번째로는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매출액이 없는 법인입니다. 휴업이 아닌데도 매출이 없을 수 있잖아요. 네. 그 매출 없는 법인들은 휴업 여부를 떠나서 그냥 납부 대상 아닌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그래도 직전 네. 연도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이 있을 수가 있어서 아, 상반기 매출이 없었더라도 세금은 나올 수 있습니다. 직전 연도 기준. 네. 근데 휴업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안 내도 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등 법에서 정한 예외 법인이 해당하고요. 네. 네 번째로는 중소기업인 내국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. 아, 그래요. 그러면 작년에 낼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는 올해 안 내도 되는데 작년에 법인세를 냈는데 만약 그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다. 그런 경우도 안 내도 된다. 이런 얘기인 거죠? 맞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이 계산 어떻게 해요? 중간연합 계산? 두 가지 방법이 네.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하는 네. 방식이에요. 네. 전년도에 낸 법인세를 기초로 해서 일정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. 일정 금액이라는 게 뭐죠? 그러면 작년에 낸 법인세가 있어요. 그러면 그 중에서 반 뚝 잘라가지고 50%를 올해 내면 되는 이런 방식이겠네요.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. 일반적으로 네. 그렇군요. 두 번째로는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자기 계산을 하는 방식인데요. 네.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처럼 가결산해서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. 작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하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로 결산해서 계산하든 이거 둘 중에 하나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? 네, 맞아요. 아하.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네. 올해 사업연도 기준으로 상반기 가결산에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. 상반기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서 신고하는 게 기업 입장에선 훨씬 유리한 아, 거죠. 그렇네요. 그런데 간혹 중간예납을 적게 내고 싶으신 대표님들이 상반기에 비용을 몰아넣고 이익을 줄여서 적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요? 근데 그 조삼모사 아닌가 어차피? 맞아요. 이렇게는 나중에 더 많이 내게 되는 거 아니에요? 저도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하.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해도 내년 3월에 자금 부담만 더 심해집니다.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는 이익이 많이 났지만 올해 상반기에 매출이 급감했거나 적자가 났다면 전년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게 자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고요. 네. 반대로 올해 상반기 실적이 더 좋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상반기 실적 기준을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네네네. 그래서 회사 상황과 적용 요건을 함께 검토하시면 되는데 그래야 되겠네요. 네, 그래서 상반기 기준을 적용하실 때 꼭 결산을 하셔야 해요. 아, 결산을 해라. 그래서 통장 잔액이나 매출액만 보고 단순히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. 아, 우리 회사 이번에 매출을 적게 났으니까 납부세액 없을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? 맞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대략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자,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?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네. 첫 번째로는 우리 회사가 중간예납 대상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. 주한 매니저가 얘기한 것처럼 홈택스 들어가서 조회해보면 되는 거죠? 맞아요.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어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전년도 기준이랑 상반기 실적 기준 중 어느 방식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되겠네요. 세 번째로는 그걸 납부할 현금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해요. 그치. 돈이 있어야지. 맞아요. 아니, 그러면 현금 없으면 어떻게? 카드도 가능하고요. 카드도 돼요? 아, 홈택스 사이트에서 결제하실 때 카드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. 아하, 그렇군요. 혹은 이제 납부 유예나 연장 신청, 분할 납부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지금 이제 시작을 슬슬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? 8월 말이면? 늦어도 8월 초까지는 회계장부를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. 아하. 8월 중순까지는 예상세액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세무대리인께 요청하실 때 네. 전년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이랑 가결산을 했을 때 나오는 가결산 기준 예상액을 함께 확인해
주시면 좋습니다. 그 비교를 해야 되니까, 그죠? 맞아요. 아하, 네.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하기는 했어. 근데 이거 사실 너무 바쁘다 보면은 신고 기간 또 놓치거나 납부 놓칠 수 있을 텐데. 그럼 어떻게 돼요? 가산세가 있죠. 아, 가산세. 그렇군요. 그래서 납부할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신고 자체를 미뤄서는 안 되고요. 일단 신고는 해라. 일단 신고는 하시고 네.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 등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 세무대리인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그래요. 간혹 회사가 너무 어려우면 그 좀 봐주는 경우도 있더라고. 맞아요. 우리도 예전에 부가세 하면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스타트업 대표님들 잘 들으셨죠? 8월에 중간 예납, 법인세 중간 예납 있습니다. 일단은 12월 말 결산법인은 8월 말까지 해야 하는데요. 우리 회사가 중간 예납 대상인지 혹은 면제 대상인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요.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나빠졌다. 그러면 너무 전년도 기준만 적용하지 마시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더 적게 낼 수 있지 않은지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는 뭐 늘 해야 하는 거지만 미리미리 확인하셔야죠. 확인하셔서 자금 계획에 반영하면 좋겠습니다. 이 법인세 중간 예납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혹은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. 우리 스타트업 행정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이혜지 매니저가 이렇게 잘 알고 있으니까요.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? 네. 네, 감사합니다.